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깐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드린 그 적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요런 이제 뭐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A, B, C 파동 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린 점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에 입문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뭐 책들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제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다른 이제 주식 이론들도 다 이런 비슷한 과정을 이제 거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볼린저 밴드에 굉장히 심취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엘리어트 파동을 심취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MACD나 뭐 RSI 뭐 이런 거 많이 보시게 되고 종류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 안에 이제 무엇이 더 들어 있을까 그런 것을 좀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엘리어트를 좀 약간 좀 깐 면이 있죠. 예, 왜냐면 그 설명이 너무 이렇게 단순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그 주식과 저는 그 물리학이 좀 많이 맞닿아 있는 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주식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물리에서 나오는 어떤 법칙들하고 좀 많이 이제 비슷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강의 수강생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이게 일 사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주식계에서 이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비판 의식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뭐냐면 물리에서 보면 이제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이거 이제 주가의 움직임도 보면은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엔트로피는 이제 연력학 제2 법칙이죠. 연력학 제2 법칙인데 그 엔트로피는 뭐냐면 이렇게 정렬되어 있지 않는 상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산란스러운 상태를 이제 뜻하는 건데 우리 그 이제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죠. 그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잉크를 딱 이렇게 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 그 말하는데 그 산란스러운 상태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산란스럽지 않은 상태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 산란스러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불규칙한 무작위적인 이런 상태로 올라 이제 움직여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이제 높아진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높은 것은 아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큰 움직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적은 상태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이렇게 이렇게 크게 변동성이 큰 상태로 그 방향으로 그 진행이 된다. 이것이 이제 엔트로피 연력학 제2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차트 연구하다 보면은 그런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엘리어트,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보면은 엔트로피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 있던 가격이 엔트로피가 이렇게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엔트로피가 크게 증가되어 가는 모습이 이제 어떤 이제 형태를 띈다, 어떤 과정을 띈다, 예,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왜 이런 것을 이제 경계하고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이제 패턴이라는 것이 이제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 패턴을 이렇게 인식을 할 때 이제 보면은 뭐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볼 수도 있고 뭐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월봉이 더 잘 보이죠. 이 엔트로피가 이렇게 평이한 상태로 이렇게 가죠. 그러다가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크게 변화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죠.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깔려 있고 조용히 움직이는 주식을 사면은 그 다음에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면은 조용히 있던 주가가 엔트로피의 증가가 시작이 됐다. 근데 거기서 또 한 번 또 들어가 보자면 요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이 평가를 해야 돼요. 아, 이 정도면은 엔트로피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다. 아, 이 정도는 아직 약하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차트들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가다가 딱 올랐다가 푹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막 많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들어가 보자면 너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닥 가격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엔트로피가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좋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이제 상승으로 엔트로피가 이제 변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하락으로 엔트로피가 이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꼭 상승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크게 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엔트로피는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적은 상태에서 변동성이 큰 상태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되는 기가 이제 시작이 됐나 보구나. 근데 아까 이제 이 물 속에 잉크를 집어 넣어야지 이 잉크가 이렇게 퍼지죠. 그렇듯이 아무런 어떤 자극이 없다면 뭐 이렇게 변화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떤 요소가 됐든지 어떤 자극을 주면은 그게 또 더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컸다라는 것은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상황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 쪽 방향으로 내려가던 상승 쪽 방향으로 가던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변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반등을 뭐 이렇게 매도를 한다던가 뭐 이런 뭐 가장 기본적인 전략부터 해서 그리고 또 엔트로피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증가되는 게 아니고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리미트까지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엔트로피가 또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잠잠하다가 크게 막 움직이다가 또 잠잠하다가 예. 또 잠잠하다가 또 막 크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예. 근데 그때마다 굉장한 변동성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상승할 때 이제 따라가서 사면은 막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그것이 또 변동성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엘리어트의 이제 이 파동 이론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이제 하나의 사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엔트로피 증가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제 패턴들이 그 패턴이 이제 나오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 패턴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아주 잠잠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패턴을 알고 있어도 이것을 이제 월봉에 대입할 것이냐, 뭐 이렇게 뭐 분봉에 대입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일봉에 대입할 것이냐. 예. 근데 대부분 일봉을 많이 보시죠. 예. 이것이 뭐 일봉에 대입하면 맞냐, 틀리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뭐 재작년에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그 대입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뭐 자 여기서 이렇게 1파, 2파, 3파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는 잘 맞았었는데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잘 맞았었는데 요번에도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A, B, C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요번에는 왜 그냥 올라가 버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패턴을 잘 적용을 잘 할 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이제 설정상 처음에 설정이 뭐냐면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쉽게 간단하게 그 판단하기 쉬운 그런 기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 이 적중률이 이렇게 높은 거.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얘기는 아니죠. 예. 초보분들도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고 적중률도 높으면 와 완전 막 엄청나게 좋은 기법이죠. 네, 그래서 그런 기법이 뭐 쉽게 나타나진 않죠. 네, 굉장히 이제 좋은 건데. 근데 이 이제 대부분 다 초보분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알려주고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 번은 맞다가 한 번은 안 맞다가 여기서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니었네 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실용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적용하시는 분들도 맞추다가 못 맞추다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여러 가지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1파, 2파, 자 3파가 길게 나왔어요. 그럼 엘리어트 파동이 3파가 진행이 됐구나. 그 다음에는 4파와 5파가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약간 좀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기법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그 정도의
그 기법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그게 예상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한 두세 번만 잘 만약에 연속해서 안 맞는다. 그럼 보통 계좌는 반토막이 납니다. 그때부터는 이 계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매몰되게 됩니다. 다른 것은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주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첫 시작을 했을 때 큰 돈을 잃지 말아야 되고 돈을 좀 잃게 되면 더 큰 돈을 가져와서 이제 그걸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그냥 계속 벌어야 돼요. 예. 처음에 돈을 잃게 되면 내가 그걸 회복해야지 하고 돈 더 많이 갖고 오게 되고 많이 갖고 온 돈을 또 잃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걸 회복해야지 하고 주식을 계속 하게 되고 게임을 멈추지 못하고 게임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기법 저런 기법을 계속 유랑을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계좌는 더 녹아나게 줄어들게 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초입 단계의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주식은 굉장히 조심히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늪에 빠져드는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이 제가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면 이것도 이렇게 늪에 빠져드는 하나의 이제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패턴을 실제 실전에서 아주 신뢰도 높게 적용을 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기란 참 정말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도 그렇고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어떤 병 같은 것도 그렇고 저도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이러저래 이제 아픈데 안 아프다가 어떤 병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럼 그 병을 이렇게 순수히 인정을 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뭐 나는 이제 환자다. 이렇게 선뜻 인정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도 주식 세계가 이렇고 하니까 내가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이 막 주식 세계에 막 내가 이겨봐야겠다. 이겨 먹어야겠다. 나는 그동안 막 돈을 잃어가지고 자존심이 막 상했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 이렇구나 이 세계가 하고 그리고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줘야지만 그 다음에 그 치료법이 이제 그 개선될 수 있는 치료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늪에 빠지는 과정 중에 하나에도 이제 이런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제 접하시고 실전에 적용을 하셔갖고 항상 신뢰 높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신다. 그러면은 뭐 만사형통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렇게만 되신다면.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뭐 알려진 패턴, 알려지지 않은 패턴들 정말 많고 우리가 쉽게 뭐 유튜브나 무슨 저기 인터넷이나 보면은 각종 이제 저도 뭐 제 세력주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각종 많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무슨 이렇게 기법이었고 이게 이제 무슨 뭐 어떤 저항선이고 뭐 어떤 세력선이다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패턴을 이렇게 접하게 돼요. 근데 그 패턴을 접하게 되셨을 때 실제 이제 적용을 하셔서 신뢰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초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쉽게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지 또 실전에 적용했을 때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일 수 있고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야지만 그 기법과 나와의 그 신뢰의 과정이 쌓이게 돼요. 이게 정말 필수적인 건데, 기법과 나와의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의 매매를 통해서 신뢰의 과정을 쌓아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기법이 나한테 이제 안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을 하나 이제 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매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계좌를 잃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 그러니까 이런 엘리어트 파동이나 뭐 또 다른 무슨 사람들이 쓰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눈여겨 봤구나. 예,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패턴에 이런 이름을 붙였구나. 근데 그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 엘리어트도 자기 자신이 어떤 이런 그 엔트로피의 이 변화되는 과정을 본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엔트로피 과정을 본 것을 자기 자신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이게 1파다, 2파다, 3파다, 그 3파가 제일 길어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놓고 그걸 갖다가 또 가져다 쓰고 그러면 완전히 안 되겠죠. 네, 이 사람도 이제 자기 그 이론이 어떤 거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건지 이제 모르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을 접하실 때 필수적으로 처음에 그 초보이신 분들 그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초보이신 분들이 어떻게 단번에 이 사람은 이거 어떤 것을 표현한 건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아무래도 좀 어떤 이런 패턴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나 이런 걸 보셨을 때 그 저자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거, 예. 그 원리적인 설명,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해놓은 것을 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엔트로피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뭐 이 엔트로피의 사례를 좀 보자면은 이제 주식의 이제 이제 큰 이론이죠. 좀 전체적인 이론인데, 자, 이거 뭐 광림이라는 종목의 10분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설명 듣고 나서 보시니까 좀 바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잠잠히 움직이다가 자, 엔트로피가 이렇게 증가되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잠잠하던 가격은 그렇게 증가되는 모습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잠잠하던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욕심을 내죠. 이게 언제쯤 내일 갈까요? 모레 갈까요?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는데 그것은 좀 너무 과한 욕심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움직임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왜 계속 안 가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락 쪽으로 엔트로피가 이렇게 작용이 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된 거 아니라 여기까지 같이 하나의 엔트로피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아주 조용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조용해져야 됩니다. 여기도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조용해지다 보면은 다시 소란스러워지고요. 이게 소란스러워지다 보면은 극에 달하다 보면은 그게 다시 또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과 내려가는 과정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조용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설명 많이 드리죠. 이렇게. 자, 상승을
하락을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 엔트로피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용해지는 과정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아주 이제 조용해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변동성이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회사가 괜찮다. 근데 주가가 바닥에 깔려 있다. 그러면 당연히 군침이 돌죠. 사두면은 나중에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는 일이 생겨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조용한 상황에서 엔트로피가 시끄러운 상황으로 증가되는 상황으로 움직인 것이 이 물리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기 투자자는 돈도 많고 시간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용해진 주식을 가서 사서 가지고 있다 보면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바로 테슬라였죠. 네. 자, 테슬라 보시면은 자, 바닥에 있을 때 이거 사는 거죠. 예, 이거 몇 년간 보면은 연간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예,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아주 긴 박스권에 이제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도 멀쩡하고 멀쩡한 거는 아니었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런 데 조용할 때 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해졌다가 이제 엔트로피 증가가 이제 발생이 됐죠. 그리고 한번 엔트로피가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자, 여기서 멈추지 않죠. 당분간 계속 그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떨어질 때마다 그냥 당연히 사는 거죠. 예. 이렇게 가다가 변동성이 정말 극에 달한다. 너무 변동성이 크게 이제 극에 달한다. 막 나중에 이제 한마디로 나중에 급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너무 심하게 급등을 한다. 그리고 급락했다. 막 급등하고 막 이렇게 고점 형성하는 원리도 이거예요. 오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 이제 고점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엔트로피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내려오는 시기가 또 올 거예요. 또 이렇게 조용해지는 또 시기가 올 겁니다. 이게 원 바닥 가격까지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또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그러다가 또 쭉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띄게 알아볼 수 있게 아주 이렇게 쉽게 표현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들 보면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과정과 감소되는 과정, 그 다음에 다시 또 증가되는 과정이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림 같은 종목은 앞으로 이제 그런 변동성이 생기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이럴 때 보면은 뭐냐면 매매는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해요. 예. 어차피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매매를 하지 않으면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사서 떨어지면 아이고 힘들다 하고 팔고 하면은 수익을 꾸준히 내시는 그런 이 클래스에 올라오기가 어려우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주식을 잘한다는 것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막 긴장하실 건 없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좀 사례 좀 더 보자면은 이렇게 일봉으로도 보시고 주봉으로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보실 때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그려오고 있나.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가 여기서 이렇게 잠잠해진 상황이 있죠. 근데 이것을
2020년 일봉으로만 보면은 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는 크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렇게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정도 한 1년 정도를 여기에 이제 갇혀 있다. 그럼 이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동성을 크게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상황을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을 때는 이렇게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럼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는 주식은 장기 투자자 전략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장기 전략을 쓰신다면 이렇게 사가지고 기다리면 나중에 수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매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내가 돈 벌게 될 것을 나는 미리 알고 있다. 그래서 사고 뭐 팔고 하는 것은 아니 뭐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사고 나서 이 주식이 오를까 이런 수준의 생각에서는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을 사면은 나중에 돈을 벌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래서 타짜 이야기를 해드렸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배팅하지 마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